자, 화면 공유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에 시험 본 5월 달 최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최신 기출 문제에서는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던 이제 부분합 문제가 있고요. 목표값 찾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부분합까지 나가게 되면 부분합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하게 되면 2작업, 3작업, 4작업은 이제 우리가 배운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제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작업에서 함수 부분만 이제 모르는 함수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이번 달 이제 6월 달에 계속 함수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선생님들께서 7월 달에는 그러니까 6월 달에 접수하셔서 7월에 시험을 보시는데도 무리가 없지 않으실까. 이제 단지 속도. 선생님들께서 1시간 내에 작성하셔야 되니까 이 속도 연습을 위해서 꾸준히 작성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제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얘가 이렇게 기출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 일단 실행시키셨죠?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먼저 시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맨 밑에 하단에. 자, 시트를 하나, 둘, 셋, 세 개, 이렇게 하단에 시트를, 이게 세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제1작업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1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그리고 세 번째 시트는 제3작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다 되셨다면 1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시고 마지막 3작업까지 선택이 되시면 자, A열, 요 A열이죠. A열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열 너비를 1로 맞춰줬죠. 열 너비를 1로 맞춥니다. 엔터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해제해 주시고요. 반드시 1작업, 2작업, 3작업을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 눌러주면 얘가 이제 묶인 곳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이 A열이 모두 다 이렇게 1, 너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면 자, 굴림의 11포인트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의 11포인트를 하래요. 그러니까 1작업에서 A열과 1행의 가운데 중간에 있는 요 글머리 있는 곳을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굴림의 11포인트 해주면 되죠. 요 상단에 자,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네요. 11포인트면 그대로 하셔도 되죠. 네, 11 이렇게 엔터 해주시고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겠어요. 그죠?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찾아보기. 자, 문서 폴더에, 내 PC의 문서 폴더에, 자, 여기 ITQ 폴더가 있다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해서 ITQ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제 상단에 경로가 내 PC의 문서 폴더의 ITQ 폴더, 자, 여기에다 꼭 저장을 하셔야지만 답안 전송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자, 수험번호 마이너스 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수험번호는 아직 없으니까 오늘 날짜가 수험번호라고 생각하고 2024-0529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2024
자, 0529. 그리고 하이픈하고 내 이름, 자, 내 이름 입력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여기에 어떻게 해라 한 것이 지금 다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그 유의사항이라든가 작성 요령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그 기본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작업하는 것도 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 아직 시험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내 자리가 있다면 내 자리에서 내가 시험 볼 엑셀 프로그램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실행시켜 놔가지고 이 작업을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여기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이제 감독관이 먼저 시작하라 그러면 그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다 되면 그때 밑에 작업 표시에 내려놨던 얘를 올려서 바로 작성하시면 요 기본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1작업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특이한 감독관에 따라서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PC를 못 만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시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B에, 그러니까 표를 먼저 작성하게 할게요. 1작업 시트에. 자, B의 4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자, B의 4번지에서 여기에서 J까지 가고 J의 14번지까지 14번지 제2의 14번지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제2의 14번지 이렇게 하고 글꼴 그룹에 테두리 했었죠. 글꼴 그룹 위에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일단 테두리가 생성이 돼요. 그쵸? 네,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는 한번 이게 셀이 합쳐진 곳을 한번 셀을 합쳐 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도서 보유 유량 여기 셀이 합쳐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B의 13번지, B의 13번지에서 D의 13번지, D의 13번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도 드래그 이 부분도 합쳐졌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부분 자, F에 13번지에서 14번지 컨트롤 키 계속 누르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자, G에 13번지에서 I에 13번지 6기가 합쳐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서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 색깔을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가 흑백이라 그랬죠. 흑백이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게 이 밑에서 찾아보셔야겠죠. 여기서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여기가 주황색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요. B의 14번지 이런 건 읽을 필요도 없죠. 이 부분 검정색만 선택하면 되죠. 그럼 이 항목 부분부터 여기 B의 4번지부터 J의 4번지 블럭 정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G의 14번지 자, G의 14번지 클릭 그리고 I의 14번지 클릭 색깔은 글꼴 그룹의 깡통에서 여기 깡통 있죠. 자, 여기서 주황색 할 때는 이 표준색이라고 써 있는 이 밑에 색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위쪽에도 괜찮습니다. 주황색이라고 나왔다면 근데 여기 주황색, 여기 밑에 표준색 주황색 얘를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이거 주황색이에요. 해지됐어요. 다음엔 선 모양을 하셔야겠죠? 선 모양. 자, 선 모양을 자, 또 해봅니다. 자, B의 이거 굵은 선이죠. 굵은 선. B의 4번지에서
제2의 바깥선부터 저는 해볼게요. 제2의 1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항목 부분이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B의 4번지에서 J의 4번지까지 블록 정하고 이번에는 밑에도 있죠. B의 13번지, B의 13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블록 정하고 이제 굵은 테두리죠. 굵걸 그룹에 손 띄고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모든 테두리는 다 됐어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얘를 작성을 하셔야겠네요. 요 가운데 X부터 할까요, 선생님? 여기? 자, 여기 클릭해서 X는 여기 없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갔죠? 자, 셀 서식,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서 자, 우상향 대각선, 좌상향 대각선 됐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자,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다가 글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보드 하고 자, 옆으로 가면서 도서관명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화면을 크게 해드릴 테니까요. 자,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해보십니다. 자, 제가 올려드려 볼게요. 입력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저는 얘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들 작업하시는 동안 색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자, 가능한 한 빠르고 오타 없이 입력하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선생님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입력은 아까 올려주셔서 좀 미리 좀 해보고요. 네네, 예, 어, 이제 1에서 6번 주어링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네, 네 번째 글자 미드 함수 이용해서 네 번째 글자 1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사용하는 걸 못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이거 네네. 저랑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조금 기다려 네네. 주셔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네. 네, 요거 저랑 다 같이 해볼 겁니다, 오늘. 네, 네. 네.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 놓으십니다. 저는 다 기다리겠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다 입력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다, 여기 채팅창 있잖아요. 줌의 채팅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씩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입력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줌화면의 채팅창에다가 O 동그라미 하나만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 도서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도서 보유량 Alt Enter 해서 단위 권 입력하셔야 되겠죠. 대출 도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책 읽기한데 이거 붙여줬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데이터는 똑같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성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동그라미 보내주세요. 네, 지금 세 분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5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다 입력하신 것 같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다시 한번 축소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고요. 자, 문제를 놓고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작성을 하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여하시오 했어요. 동일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전체를 제일 많은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맞춤 그룹에서 자, 가운데 정렬 위아래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위아래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부분만 여기죠. 숫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는 관계없어요. 여기는 이런 문제 푸는 데는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물론 숫자 부분은 다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화면을 조금 작게 하고요. 여기서 자, F의 5번지에서 J의 여기 12번지까지 하고 얘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자, 오른쪽 정렬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오른쪽 정렬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정렬 밑에 있는 것만 자, 오른쪽 정렬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쵸, 선생님? 천 단위 들어간 것들은 이제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천 단위는 요거 회계 서식이죠,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에서 여기에 컴마 있습니다. 컴마 화면 크게 해드리면 네, 여기서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요 컴마 네, 이게 회계서식이죠. 여기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기본으로 하면 자, 기본으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됐고 다음에는 이제 제목 도형을 하래요. 그럼 이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현황 얘를 만드시면 되겠죠.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눌러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지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이 배지라는 도형은 이제 우리 또 도형이 어떤 건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요 기본 도형에 보시면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배지예요. 찾기가 처음에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배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원통 왼쪽에 있는 거. 자, 얘를 선택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배지 하셔서 자, 얘도 그려줘야겠죠. 자, 어떻게 됐냐면 B의 1번지부터 G의 3번지까지 그렸으니까 B의 여기 1번지 정도 되는 데서부터 자, G가 절반 정도 왔죠. 이렇게. 그죠? G에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화면이 G에 이 정도로 3번지 밑으로 왔어요. 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찾아가는 도서관 현황 입력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현황 이렇게 입력하고 자, 경계선을 클릭해서 이제 조건을 그대로 보셔야겠죠? 여기 뭐냐면 얘는 그림자 오프셋하라 그랬는데 조금 이따 하고 자, 글꼴 서식이 굴림의 24포인트의 검정의 굵게 채우기 노량이에요. 그러면 자, 홈에 여기서 굴림 엔터 24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24포인트에다가 얘를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래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가 눌러주고 색깔은 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을 하라 그랬죠. 깡통에서 노랑을 선택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줘야 되겠죠. 얘도 가운데 정렬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그래서 정 가운데 도형의 가운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한 거는 여기서 굴림의 24포인트에 진하게 노랑으로 채우고 검정으로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줬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얘를 이제 도형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이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오프셋이라는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죠? 그럼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자, 그리기 도구 상단에 여기 그리기 도구가 나오죠. 도형을 선택하면 서식을 눌러서 자, 얘는 효과니까 이 도형의 효과는 여기서 하는 거죠. 도형의 색깔을 아까 깡통에서 노란색을 했는데 여기서 노란색을 해도 괜찮죠. 그쵸? 색깔을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효과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도형의 효과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라니까 그림자가 그림자 가서 오른쪽에 있대요. 그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 이쪽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오프셋 바깥쪽에 이게 요거죠. 두 번째 거. 네,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도 다 끝났어요. 얘도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다음에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이번에는 이 결제란을 만들래요. 그죠?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위해서 붙이게 하시오. 원본은 삭제라 그랬어요. 제가 결제란을 만들 때는 위에 아무것도 없고 밑 옆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한쪽으로 저는 조금 가볼게요. 지금 현재 화면을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게요. 이 부분에다. 왜냐면 위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야지 이 셀의 폭이나 높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하나 아무 데나 네 칸을 하고 줄은 두 줄이죠. 한 줄, 두 줄. 그리고 글꼴 그룹에서 여기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해주고 셀병합해주고 셀병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을 조절하시면 되죠. 저는 얘를 폭을 이 열에서 너비를 조절을 해주고 행에서 이거에 대한 행이죠. 이거에 대한 행. 행에서 행 높이를 조금 조절해주고 행 높이가 여기인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도 뭐 넓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폭을 조금 조절해주면 이 결제란이 만들어지겠죠. 결제란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자를 써주시면 되죠. 자, 확, Alt 엔터, 인, 확, Alt 엔터, 인, 그리고 옆에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전체 블록 정의에서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 이게 안 되면 한 번 더 눌러주면 되죠. 위아래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되게끔 눌러줍니다. 자, 되셨다면 복사하셔야 되겠죠. 복사를 하는데 블록을 정하고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클립보드에 여기 복사하는 명령이 있죠. 거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림으로 복사 그리고 확인 그냥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커서를 놔도 되고 그냥 아무 데나 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되죠. 컨트롤 V. 그리고 끌어다가 크기 조절을 하시면 돼요. 위치가 지금 얘는 H 붙어 있었네요. H에서 J의 선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본은 삭제라 그랬으니까 블록을 정해서 홈에 홈에서 여기 삭제 버튼 여기 아이콘 있잖아요. 걔를 눌러주면 되겠죠. 셀 그룹의 삭제.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기본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다 되셨을까요? 혹시
작업하면서 뭐가 놓쳤다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다음 문제를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했고 주황도 했고 유효성 검사를 하려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항상 똑같아요. 유효성 도서관명에 여기에다가 목록을 도서관명 얘가 요게 나타나라는 거죠. 요 항목이.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유효성 검사로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목록에 나올 셀 포인트를 H의 14번지에다 놓고,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로 가시면 되죠. 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나오면 제한 대상은 항상 목록이라 그랬죠. 자, 목록 선택하고 원본은 나타날 것, 이 도서관명의 그 데이터들, 도서관명의 데이터들이 C의 5번지에서 C의 12번지가 여기 목록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은 지금 나타내야 될 도서관명 요 부분이 되겠죠. 아, 여기 옆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목록이 나타나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자, 같이 하시는데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든가 그러고 놓쳤다든가 그러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가 잘 안 된다. 그럼 채팅창에 이렇게 저한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에는 셀 서식 H의 5번지에서 H의 5번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12번지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뒤에 여기 영역에 명을 표시하래요. 선생님 뒤에. 그러니까 명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용자 수에 명 이렇게 나오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선생님? 자료가 지금 현재 숫자가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그죠? 그러니까 1000단위 이하일 때는 G 슬러시 표준에다가 명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0단위를 표시해야 되는 건 샵, 콤마, 샵샵 0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숫자 뒤에 문자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00단위가 아닐 때는 물론 1000단위 아닐 때도 샵, 콤마, 샵샵 0 써주셔도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물론 이 셀서식을 하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물음표는 글자에 한 글자에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요. 물음표를 쓰고 물음표 샵 대신에 물음표, 콤마, 물음표 0, 물음표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샵이니까 1000단위일 때는 샵, 콤마, 샵샵 0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셀서식 들어가서 셀서식에서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자, 여기를 샵 콤마 샵샵 0 해주고 뒤에다가 명 해주면 되겠네요. 자, 명 써줘라. 그때 명이라고 써줬을 때 보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명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의 5번지에서 H의 12번지, H의 5번지에서 H의 12번지 여기를 이름 정의를 하래요. 이름 정의 이용자로 하라네요. 그러면 블록 정하고 이 위에다 이용자 이름 상자에다 이용자 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죠. 이럴 때도 오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이용자 해주시고 열어서 이용자를 잘 선택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조건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함수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함수에서 난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막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 7번 문제는 이 조건부 서식 문제는 먼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나중에
이 작업, 3작업, 4작업하고 와서 나머지 문제를 풀으셔도 돼요. 시간이 좀 이거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조건부 서식 맨 밑에 서식 문제는 먼저 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서식 문제를 먼저 한번 해 볼까요? 요 밑에 문제를요. 만약에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기다려 볼게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해 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모든 데이터, 원본 데이터 자료를 다 블록을 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행 전체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행 전체의 서식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항목은 빼야 돼요. 항목은. 제가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보통 함수에서는 D자가 붙은 거, Dsum, Daverage, 뭐 Dcount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닐 때는 자, 항목은 빼고 자, B의 5번지에서 전체를 선택하는 거죠. 행을.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라. 그러면 무조건 전체 항목 빼고 전체 데이터를 블록을 정한다. 자, 먼저 제일 1번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자, 홈에 여기 조건부 서식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세규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식이니까 equal 넣어주고. 자, 그리고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문제를 볼게요. 자, 얘의 조건이 뭐냐면, 대출 도소량 단위 권이래요. 그럼 그게 항목을 찾아야 되겠네요. 대출 도소량 단위 권. G의 얘 몇 번째예요, 선생님? 요거죠, 요거. G의 4번지를 찍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G 열은 고정이 돼야 되고 얘가 요 값이 하나씩 변경이 돼야 되니까 행은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G에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 행은 달러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F4키를 눌러서 F4를 눌러서 G에만 달러가 붙게 하는 거죠. 그죠? 그 항목의 열만 이렇게 너는 움직이지 마. 그리고 행은 4행, 5행, 6행 변해가면서 그 조건을 찾아. 그런 얘기예요. 자, 얘를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뭐라 그랬느냐면 대출 도서량 건이 200 이하이면 그러면 200이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이하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 20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200이 더 큰 거죠. 그죠? 200 이하이면 그랬으니까요. 자, 이하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200 이하야? 200 이하이다면 여기서 서식을 정하는 걸 너는 적용해, 그 행에다 적용해줘.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면 서식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서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글꼴을 파랑 굵게로 하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글꼴을 눌러야겠네요. 여기 글꼴에 자, 파랑 색깔은 파랑색, 굵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꼴, 자, 굵게 요 색깔을 파랑 확인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리고 또 확인.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지금 보유 도서량이 요거죠. 대출 도서량이 200 200이라 그랬나요, 선생님? 200 이하인 대출 도서량. 잠깐만요, 선생님. 대출 도서량 단위 권위.
근데 이거 왜 나왔죠, 선생님? 200 이하인데요. 그죠? 제가 잘못했나요? 제 200 이하인 대출 도서량 수식을 정의해서 정보가 잘못됐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오셨나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조건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대출 도서량 단위권. 대출 도서량 단위권이죠. 550에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것까지 잡아서 그래요. 아, 제가 여기까지 잡았나요, 선생님? 네네. 대출 도서학년을 잡아서 그래요. 여기를 550을 잡아서. 잡았어요, 제가요, 선생님? 예, 아까요? 예. 아, 그랬나요? 다시 들어갈게요, 선생님. 아, 그랬나 보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울게요, 선생님. 그럼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 관색의 규칙 지우기. 아, 다 지워야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자, 블록을 전체 잡고, 여기 잡았어요.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에서 자, 수식을 이용해서 하고, 자, 여기는 자, 얘가 요거죠, 선생님. 대출 도서량 권이라 그랬죠. 이거 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자, 이 G를 고정했어요.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하라 그랬으니까 200. 200이죠. 다시. 200. 자, 맞죠, 선생님? G의 5번지. G의 5번지 맞죠, 선생님? 이 G의 4번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서식. 서식에서 붉고를 붉게. 그리고 파랑. 맞죠? 붉게 파랑 확인. 자, 확인. 됐죠? 아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 위에도 잡혔었나 봐요. 자, 됐죠, 선생님?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58, 124, 180 이렇게 나온 거죠. 요 답을 보시면 200 이하만 그 행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1번부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면 2작업, 3작업을 먼저 하시고 4작업까지 하시고 1로 돌아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반드시 마지막 문제는 먼저 풀어줘야지만 여기에 다 얘네들 보세요.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조건부 서식 문제는 먼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개관일. 자,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자, 화에서 토라고 나타나고 그 외에는 월금으로 나타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if하고 mid를 쓰래요. 근데 여기서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먼저 추출해야 되잖아요. 얘를, 그죠? 자,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그랬으니까 함수를 뭘로 쓰는 거예요? 이거 mid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개관일에다 넣고 자, equal mid mid 더블 클릭 자, 예, 더블 클릭하고 fx 함수 마법사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레코드만 상관하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관리 코드라 그랬어요. 관리 코드는 B의 5번지죠. 첫 번째 레코드가, 그죠? 그러니까 B의 5번지 클릭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네 번째 글자를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거 한 개를 추출하는 거죠. 그 여기 스타트 넘버는 네 번째에서 한 개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네 번째에서 한 개 이렇게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추출해 줬어요. 여기 그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추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했어요. 추출한 것이 네 번째 글자가 추출했어요?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이면 가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if 함수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뭐뭐이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mid 앞에다가 여기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if로 물어보시면 되죠. if 나오면 더블 클릭 하시고 자, 커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fx를 누르면 mid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커서를 if에다 놓고
fx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저도 if에다가 커서를 놓고 fx를 눌러요. 그랬더니 여기에 if 함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mid를 누르면 여기 mid 함수가 나오는 거고 if를 누르면 if 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자, 됐죠?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냐 문제가 관리 코드 네 번째 글자가 크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죠. 조건이 그거예요. 조건 수는란에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1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1과 같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1과 같으냐 했는데 얘는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라 그랬어요. 문자에서 추출하는 거. 이건 문자잖아요. 이쪽에 VB 132, SM 320 이거 다 문자예요. 그쵸? 문자랑 숫자가 섞이면 계산할 수 없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추출한 1이나 2나 3도 다 문자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1 이렇게 해주면 인식이 틀려요, 선생님. 그래서 문자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따옴표를 해주면 안 되지만 이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 레프트, 라이트 함수에서 추출한 거는 무조건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가 추출한 것이 1과 같아? 그런 거죠. 1과 같으면 뭐 하래요, 선생님? 화에서 토를 하래요. 그러면 참이면 여기 to로 있는 대로 오니까 여기에다가 화에서 써주면 되죠. 그대로. 화에서 토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월에서 금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월에서 금 똑같이 해줘야겠죠. 금 이렇게 해주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른 게 1이래요. 그러니까 투루로 가겠대요. 그래서 얘는 화, 토 요거를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true 있는 곳과 false 있는 곳은 따옴표를 안 해도 자동으로 따옴표를 붙여주기 때문에 제가 화에서 토, 월에서 금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따옴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채우기 핸들러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거 선생님 한번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다 지우시고 미드로 해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십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이제 처음에는 좀 머리가 복잡하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순위 구해봅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건 우리 몇 번 해봐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대출 도서량, 대출 도서량이 어디 있어요? 얘죠, 선생님. 요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순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서 큰 수가 1등이 되는 수를 내림차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데
자, equal, 랭크 EQ를 쓰래요. RA, NK. 자, RA, NK. EQ. 더블 클릭, fx 합니다. 자, fx. 자, 여기서 뭘 하라 그랬냐면 대출 도서량 단위권, 대출 도서량 단위권 이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G의 5번지 얘가 몇 등이냐는 거예요. 얘가 몇 등이냐는 거죠. 자, 얘가 자, 어느 영역이에요? 이거 전체 영역에서 REF는 이거 전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G의 5번지에서 G의 12번지까지 이 영역에서 근데 이 부분을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이 고정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F4로 고정을 시켜주고 여긴 고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레코드도 요 영역에서 세 번째 영역도 세 번째도 요 영역에서 참조하는 영역이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수가 1등이 되는 건 오더 값을 안 써준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2위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확인 눌러봅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여기 뭐 하라는 거 없죠? 순위를 구하고 위 이런 거 하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링크 함수는 너무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 반드시 다음 문제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께서 그냥 어렵지 않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 count if. 자, 이걸 count, count if. 더블 클릭. 자, 여기 왔어요. 그리고 fx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건에 가야 되죠. 조건이 가니까 컨트롤 X를 해서 여기다가 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건이 뭐냐면 너가 구한 것이 책 읽고 대출 도서량 평균이 이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상이 여기 도서 보유량 단위권 평균이 이렇게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평균 구했잖아요. 근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상을 써주는 거죠. 그죠? 이상을 써주는데 자 크거나 같다는 카운트 if에서 따옴표 안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 연산자들은 다 따옴표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따옴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관계 연산자와 함수를 쓰니까 각각의 분류가 돼서 연결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and라는 연결 함수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쓴 거랑 동일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옆에가 지금 선택한 이 평균 금액보다 이상이냐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unt if에서 관계 연산자를 해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요거 풀다가 이 렌즈를 갑자기 헷갈렸어요. 요거에 대한 렌즈잖아요. 이 조건에 대한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거 지금 뭐였어요? 보유 도서량이니까 보유 도서량 있는 거. 도서 보유량 단위권. 도서 보유량 단위권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영역을 정해줘야 되겠죠. 조건에 대한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4개가 평균 이상인 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제가 좀 복잡하게 여기 알려드려가지고 자, 확인을 할게요. 자,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개를 붙이래요. 개를. 그러면 연결 연산자를 써라 그랬으니까 이 뒤에다가 and 연산자 다시 한번 쓰고 따옴표하고 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개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죠. 그쵸?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이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런 게. 그쵸? 그러니까 이어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실래요? 선생님?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제가 이걸 보여드려 볼게요. 카운트 if에서 볼게요. 다시 보면은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 그래가지고 도서 보유량을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서 에버레이지 F의 5번지에서 F의 12번지를 구한 거죠. 그리고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이상을 넣어주는데 카운트 if에서
이 관계연산자는 다운표안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운표안에다 넣어줬고, 관계연산자와 함수를 이어서 썼기 때문에 얘는 연결연산자를 각각, 얘는 연산자와 관계연산자와 함수는 다른 영역이니까 연결을 해줄 거예요. AND로.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한 해당 범위는 이 조건이 되는 거죠, 원래. 그죠? 자, 이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 평균을 구한 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조건을 해줬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뒤에다 개를 해주려면 다시 또 연결연산자를 하고 개를 써준 거예요. 네, 조금 복잡해요. 자,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그죠,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는 풀어보셨나요? 선생님, 디에버레이지? 자, 디에버레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자, equal 디에버레이지. 제가 문제를 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푼 티가 탁 나네요. 그죠? 디에버레이지, average,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했습니다. 자, 데이트 에버레이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D가 붙으면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 뭐까지 포함해서요? D가 붙으면 항목까지 포함해서 원본 데이터 여기까지죠. H에 12번지까지. 물론 끝까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조건을 찾아야 되죠. 조건. 자,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 그랬어요. 자, 조건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책 읽기, 대출, 도서량. 이게 조건이에요. 책 읽기, 대출, 도서량. 그럼 책 읽기가 어디 있나 봐야겠네요. 책 읽기. 여기 있네요. 주요 활동. 그쵸? 요게 책 읽기, 요게 조건이 되겠죠. D average, D count, D sum에서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조건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답을 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체험활동 이용자 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이용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필드는 이용자 수 1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다시요. 데이터베이스 하면 전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D가 붙으면 그 항목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에버레이지니까 평균을 구할 열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 그대로 하면 되죠. 얘는,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뭐 딴 건 없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썸이프 또 나왔네요. 썸이프. 자, 그럼 똑같이 썸이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얘같이 썸이프가 나왔는데 얘는 뭐 함수를 하나 더 써가지고 관계연산자를 썼지만 얘는 그건 없죠. 그냥 여기 해볼게요. 체험활동 이용자 수 합계 여기다 놓고 equal 썸이프 SUMIF 더블 클릭 fx 자, fx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체험활동 이용자 수 합계. 자, 크리테리어가 뭐예요, 선생님? 체험활동. 여기서 주요 활동, 여기에 체험활동이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체험활동이니까 요 체험활동이라는 걸 정확히 데이터를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체험활동. 잠깐 띄고 붙여주면 못 찾겠죠, 선생님. 그죠? 그리고 요거를 포함하는 영역. 자, 여기를 포함하는 영역이 이거네요. 그죠? 요거를 포함하는 영역. 그리고 합계를 구할 영역은 뭐예요? 이용자 수래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 여기겠네요. 여기.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자, 체험 활동을 포함하는 영역 위에는 이거는 합계를 구할 영역 하고 확인. 이렇게 해준 거죠. 카운트 if. 여기 썸 if에서는. 그죠? 합계를 구할 거. 카운트 if는 연산자가, 그러니까 인수 쓰는 난이 두 개인데, 썸 if나 에버레이지 if 같은 경우에는 인수 쓰는 난이 세 개죠. 그죠?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 함수 항상 똑같이 나오죠. 얘도 풀어보죠. 자, 브이로그업은 얘를 선택했을 때 여기 이용자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답을 나올 곳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자, equal
브이로그, 더블 클릭, fx. 자, 여기 나왔어요. 자, 그 룩업 밸류, 이거 검색값이라 그랬어요. 검색값. 자, 여기서 목록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요게 검색값이죠. 그러니까 얘가 풀리업이 될 수도 있고, 문고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문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주고, 그죠? 테이블 어레이는 얘가 이 데이터가 있는 항목부터 블록을 정한다 그랬어요. 항목에 있는 데이터부터. 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 자, 요 도서관명이 여기서부터 있네요. 여기 C부터요. 그쵸? 얘는 선택하면 안 되죠. D, average, D, 뭐 이게 아니니까. D, vlook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부터. 자, 목록의 항목부터예요. 항상. 목록의 항목부터. 그러니까 여기 목록의 항목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원본 데이터까지 이렇게 블록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타낼 것은 뭐예요? 이용자 수가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몇 번째에 있는지 세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여기 칼럼은 여섯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렌즈 룩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나타내라.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확인하면 폴리움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작은 문학 하면 이게 나오는 거겠죠. 네, 이거 다시 풀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해보시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이게 다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문제가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그래도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또 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 지워볼까요? 다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바로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count if하고 average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을 생각하고 count if로 그냥 다시 풀어봅니다. 자, equal count if, count, count if. 얘는 인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count if니까, 그죠? 네, fx 했어요. 자, 조건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자, 여기 조건을 하는데, 자,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의 수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조건을 도서 보유량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평균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평균을 일단 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평균을 일단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니까 이 조건에 대한 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레이지를 저는 구하겠어요. 그러면 average 하고 가로 열고 자 도서 보유량이니까 도서 보유량에 대한 블록을 잡고 엔터를 해줬어요. 아이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로 이렇게 엔터가 아니라 클릭만 해도 되죠. 그 여기 평균이 구해졌어요. 근데 이 평균이 얼마래요?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평균보다 커야 되니까 평균 앞에다가 크거나 같다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선생님 크거나 같다가 다운표 안에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카운트 if에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인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각각의 다른 개념에 말하자면 얘는 조건 관계 연산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and 연산자 그러니까 앰퍼센트 기호를 중간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수 쓰고 and 연산자 쓰고 텍스트를 다운표 안에다 넣어주고 또 and 연산자 쓰고 수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연산자를 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 그죠? 이 개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도서 보유량 평균 요걸 포함하는 영역, 도서 보유량, 이 영역, 요 영역에서 지금 평균 이상이 몇 개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갑자기 여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렌즈를 헷갈렸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렌즈는 항상 이 조건의 영역이에요. 조건의 영역. 거기서 해주셔야 돼요. 자, 확인. 자, 그리고 여기다 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개를 표현하는 방법이 만약에 얘 같은 거 연결연산자 in and 쓰지 말라 그랬으면 그런 말 없었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셀소식에 가서 G/ 표준에서 개를 써주셔도 돼요. 샵컴마 샵샵샵 개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결연산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nd 해주고 낭패하고 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오늘 문제 중에서, 자, 잠깐만 이거 멈출게요. 잠깐요.